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유도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서열 3위입니다. 미국의 서열 3위인데 대만에 방문을 했는데 이거는 미끼였다. 북한 진입 훈련을 이제 미군이 이제 한 측면도 크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죠. 뭐 한 가지 측면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복합적인 게 있을 겁니다. 중국의 셀프 경제 봉쇄를 유도했다. 셀프 쇄국 정책 유도. 한미연합사 주도의 통일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안 만난 이유. 오늘 뭐 요런 주제로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하고 이 양쪽 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모양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목. 그럼 이번 비상대피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국내외 정보 수집을 해야지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그냥 신문에 나온 것만 딸랑딸랑 읽어드리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동격세에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국내외 정세 분석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국방 외교 안보 매체를 지금 9년째 발행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방위산업학회 이사고 해서 제가 오며 가며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려가지고 방송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최소 하루에 1시간씩은 외신을 좀 보십시오. 보고 나서 야 가짜뉴스니 뭐니 댓글을 다셔야 되는데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댓글 다는 거 보니까는 중국 망한다 하니까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고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하여튼 종북 주사파 중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광고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유료 독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경영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877-0248입니다. 전화 한 통씩 해주세요. 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미군이 아예 그냥 대만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미 국무부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다 이거 삭제해 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래가지고 이 5월달인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5월 24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공격받으면 군사개입하겠다 해가지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속된 말로 또 국무부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 또 진입을 했어요.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애들 데리고 노는 거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천안문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천안문 사태 났을 때 거기 가가지고 중국 정부 비판하고 뭐 천안문 희생자들 유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티벳의 독립을 또 지지한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반중 전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다 죽는다.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 비행기가 오면 격추하겠다 뭐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출격을 했어. 자, 그런데 지금 여객기 그러니까 비행기 추적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봤는데 미국의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투기를 보시면은 위치 추적기를 다 켜고 있는 겁니다. 위치 추적기를.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를 끄고 날아다니는 F-35, F-22 뭐 이런 그런 뭐 스텔스기까지 하면 도대체 몇 대가 떴는지를 알 수가 없다. 요 가운데 분홍색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 B-52 전략 핵폭격기가 3대가 같이 떴다는 거죠. 여기에는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탑재한 크루즈 미사일, 핵탄두를 탑재한 크루즈 미사일이 한 대당 수십 발이 실려 있는데 세대면 뭐 100발 이상이 실려 있겠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2,500에서 3,000km인데 그러면은 이 대만에서 베이징까지가 2,000km밖에 2,000km가 안 됩니다. 1,900km.
2500km 같으면은 사실상 중국 내륙 전체를 다 핵 폭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 군부가 좌절해 버린 거예요.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입을 하면은 중국이 도와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인식을 한 거죠. 대만간 펠로시 시진핑 인권 법치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소국 중국이 대국 미국한테 덤벼서 되겠냐 이 자식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광분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나고 나니까 대만을 봉쇄하고 뭐 이런 해상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만 맞은편에 복건성의 해수욕장에 이 중공군 전타들이 나타나고 이 솔직한 이야기를 보여주기식 훈련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 투입할 전시물자들 뭐 미사일 전투기 뭐 장갑차 전차 쫙 동원을 해가지고 대만 맞은편 복건성에다가 왕창 갖다 놨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 왜냐면 물리면은 시진핑이가 겁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서방 언론들이 다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대만 과자를 수입 금지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크라운 뭐 혜태제가 등이 과자주가 올랐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이 미국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 안 한대, 열받아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돈을 벌고 미국 업체들의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앞으로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내 서방 기업들이 불안해서 이제 탈중국을 가속화하겠죠. 그리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에서 약 70%는 미국행인데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 안 되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빠져나오는 거지. 빨리 빠져나오라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중국에 공장 놔두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자, 탈중국 기업이 늘어날수록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차단해도 손해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삼성이나 SK나 그 대만의 TSMC나 그 중국으로 그 반도체 수출을 적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탈탈탈 한번 터는 겁니다. 자, 뭐 훈련을 하면 뭐합니까? 대만은 둘러싸고 훈련을 하면 항공모함 오면 다 도망가야지. 자, 그 도망을 갈 수 없어. 왜? 안에 시진핑이가 홍위병을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고 군대 물렸어. 그러면은 이 시진핑이가 키운 홍위병들이 시진핑이를 찌르는 거예요. 내부 폭동이 난다고. 자, 그리고 중국의 대만 봉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요, 반도체 공급에 필요한 소재들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대만의 TSMC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겠죠. 지금 중국이 화가 나면은 그 TSMC 반도체를 수입하는 걸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만 놔두고 과자만 수입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거 960번 했대. 1960년대 70년대 미국 군함이 계속 대만 앞바다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그거를 960번 뭐 900번인가 960번인가 그래 이야기했다는 게,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의미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불안한 고객들이 TSMC에서 삼성이나 SK로 갈아타겠죠. 이게 서서히 이제 TSMC 보고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하든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에 25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11곳을 추진하고 있고, SK도 미국에 38조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건데, 그 삼성의 반도체는 그 TSMC가 했던 그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주문형 반도체 뭐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공장을 세운다면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요, 미국이 TSMC를 폭발을 시켜버릴 겁니다. 폭파시켜버리고 중국이 폭파했다 하고 언론 동원해가지고 뒤집어 씌우겠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래 중요하지가 않다. 강대국들이 하는 거는 전 세계 언론을 쥐고 있으니까
그냥 미국이 폭파시키고 야 중국이 폭파시켰어요 하고 그냥 보도자료 쫙 뿌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뭡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도 야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하고 그냥 서방 언론 동원해가지고 뿌리니까 그게 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봤잖아요. 예. 자, 전세계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지겠죠. TSMC가 없어지면. 그러면 삼성하고 SK가 떼돈을 벌 겁니다. 떼돈 벌고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중단해버리고 서방 국가들에 공급을 하면요. 중국이 사재기를 하거든. 사재기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중국에만 안 팔면은 서방에 공급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삼성이 5년간 450조를 국내에 투자를 하고요. SK도 이 반도체 공장을 또 투자를 하니까 삼성과 SK가 국내와 미국에 동시에 투자를 하니까 적당히 뭐 한 몇 년 버티면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금방 사라질 거다. 중국이 사재기 하는 것만 없으면은 크게 뭐 반도체 부족하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대만이 산사댐을 폭파하는 시나리오가 계속 언론에 흘러나옵니다. 해외 매신에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왜 이거를 흘리느냐. 대만이 산사댐을 폭파할 능력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없다고 보는데 미 F-35가 전술 핵폭탄을 투하하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 25일날 성공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뭐 전술 핵폭탄을 뭐 투하하고 이런 게 시나리오나 작전 교리가 다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은 야 대만이 폭파했다 하고 가가지고 미국이 가가지고 때리고 돌아오면은 이 상하이 밑에까지 물받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배후가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미국이 때려도 대만이 했다고 그냥 뒤집어 씌우고 언론에 야 대만이 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 침공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자 자 그리고 한미연합군이 대동강 남포만으로 상륙을 해도요 중국이 뭐 전투기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만 뭐 오면은 뭐 격추시키겠다 뭐 온갖 불바다를 만들겠다 했는데 찍소리 못한 거 아닙니까? 핵폭격기 세대 딱 들어가니까 아무 소리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주한미 공군, 한국 공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 공군 여기서 수시로 뭐 수백 대가 날라오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북한군은 좌절하는 거죠. 자, 그러면 휴전선에서 대동강 남포는 170km 떨어졌고요. 원산만은 휴전선에서 한 100km 정도, 110km 이 정도 떨어졌는데 한국이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KTSSM, KT짐을 이거를 한 발에 8억인데 이걸 대량 생산해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거리가 250km니까 250km 안에서 미사일을 기관총 쏘듯이 막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륙 어디로 하는지 알아도 거기 모여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왜?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더 대량으로 조져버리기가 편하지. 왜? 하늘에서 그냥 미사일이 비처럼 떨어지고 미사일 한 발에 수류탄, 자탄이 있어가지고 뭐 운동장 뭐 몇 개 분량을 그냥 초토화시키니까 모여 있는 게 의미가 없다. 어디로 오는지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한국군에 지금 이 한국군이 상륙을 해도 중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들어갔을 때 중국이 찍소리 못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전 훈련한 겁니다. 사전 훈련.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훈련을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김진표, 낸시 펠로시 한미의 이 의장들이 국회의장들이 이제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났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거를 좀 폭넓게 봐야 된다. 친중 친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을 검토한대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는 해야 된다 하고 우리 종북조사파 민주당이 북한 비핵화해야 된다, 북한 핵버리라 그런 이야기에 서명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과 중국이 고립된다는 이야기고 한국 국회가 미국에 충성 맹세했다는 겁니다. 종북 주사파 친중파들이 한미동맹 강화하자 거기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이제 손모가지 걸었으니까 여기서 딴소리 하면 죽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한다 지지한다 했고 친중 친북 성향의 한국 국회의원들도 한미동맹 강화 지지한다, 북한 비핵화 지지한다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딴소리 하면 죽는다. 자, 이건 9년 10월 30일 날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 MOU를 체결했고요. 중국 베이징까지 가가지고 2015년에는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얼 학회와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거 친중 친러로 가는 그런 거였다. 자,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날은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가 됐다. 자, 우리 이준석이가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중국 공산당과 오랜 시간 교류를 했다. 경제 대북 현안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25 당시 중공군이 298만 명이 5차례에 걸쳐가지고 남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역사를 모르면요 서울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나라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우리 통일을 방해했는데 뭐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계약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2017년에 당대표할 때 중국 공산당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계정당 고위급 회의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가가지고 기조연설을 하면서 시진핑한테 한반도 평화에 노력해서 감사하다. 아니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는데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준석이가 문재인이한테 90도 인사한 거는 친중정당 정치 선배한테 친중정당 정치 후배 이준석이가 문재인이한테 깍듯이 인사를 한 거고 친중정당 대표 이준석이가 윤석열 친미 대통령 친미파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친미파한테 친중파는 고개 숙이기 싫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명 피플 파워 파티 피플 파워 인민의 힘 국민의 힘이 아니고 인민의 힘 피플 파워 치면은 북경 뭐 모스크바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뭐 인민의 힘 이런 게 나온다. 혁명 폭동 뭐 그런 이미지다. 자, 그런 거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고 국회에다 떠넘겨버리고 국회의장 보고 접대하라고 이게 떠넘긴 거는 친중 친북 성향의 그런 그 여야 정치인들이 북한 비핵화 지지하고 한미동맹 지지하라고 속된 말로 쇠고랑 채운 겁니다. 이제 북한과 중국이 고립되는 거고 한국 국회가 미국에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딴소리 하면 죽는다. 자, 문정부서 폐쇄한 마차진 사격장 4달 대공 사격 훈련 재개. 이제 점점 군사력이 세집니다. 한미연합훈련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확대한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양력을 보면요. 육사 졸업했고요. 보안사령관 부관을 했고요. 기무사 교관을 했고 제7기동군단장 했습니다. 이 제7기동군단은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의 한 70%가 몰려있고 여기는 북진통일 오로지 평양으로 진격하는 부대다. 거기에 군단장 사령관을 했다. 그리고 미 테네시대 정치학 박사 영어가 막 되죠. 자유롭게 된다. 자,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7월 20일 날 극비리에 방미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국정원 내부 숙청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고 가서 뭔가 또 이야기를 이것저것 했겠죠. 그리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또 7월 26일 날 미국을 갔습니다.
7월 20일 날 국정원장이 가고 7월 26일 날 이종석 국방장관이 간 거는 국방부 내부 숙청이 완료됐다는 거고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30일 날 미국에 갔죠. 이거는 검찰 내부 숙청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 지금 됐죠. 이거는 뭐예요? 경찰 내부 쿠데타 진압하고 경찰 내부 숙청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거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간 것은, 그거는 전시내각이고 앞으로 법 집행이 강경해질 예정입니다. 민노총 불법 시위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 투입해서 해산시켰다. 자, 7조 수상한 외환거래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이 북한 진입하면요, 앞으로 국내 계엄 선포가 되겠죠. 그리고 종북 주사파가 약 한 200만 명 되니까 얘들 뭐 잡아들이겠지.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 국제정세는요,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당 야당 이 친중 세력 종북 주사파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유튜브에서 저희는 양쪽에서 공격받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유튜브에서 저희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이트로 딱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S 자발적 유료독자는 1877-0248 계좌 후원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